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은 5% 넘게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일본은행이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대 시장이 급등했고 오전 한때에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아시아 증시 모두 급등하면서 시장 마감했는데 이 간밤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인 오늘 아침 금강산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에도 다시 진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군사 합의하기를 시사했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특사 파견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말라며 지난 15일 청와대가 보냈던 특사 파견 요청을 불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더는 역효과를 낳을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위축됐던 미국 경제가 5월 들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지난달 소매 판매는 4월보다 17.7% 증가했습니다. 이는 199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또 산업 생산은 4월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스테로이드 치료제 가능성이 제기됐고 사상 최대폭의 소매 판매 증가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2% 이상 상승하면서 26,28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1.9% 이상 상승하면서 3,12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 1.75% 상승하면서 이제 9,900선에 근접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이 4% 넘게 상승한 만큼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4% 이상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외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는 모습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 넘게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82만 6천 원대, 장중 한때는 84만 원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다시 한번 셀트리온 제치고 4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5%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어제 외국인들 네이버 셀트리온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도 7% 넘는 급등세 나타내면서 이제 3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어제 두 자릿수의 상승이었습니다. 14% 가깝게 급등했는데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7,384억 원의 LCD 편광판 사업을 양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도 급등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주 3.6% 이상 급등 흐름 나왔고요. 삼성 SDI 8%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어제 거래 마감했습니다. 37만 6천 원대. 어제 역시나 외국인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크게 쓸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모두 포트에 담았고 삼성물산이 9위권까지 이제 진입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하면서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어제 다시 한번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고 시가총액 9위권까지 진입됐고요. 카카오 마찬가지로 어제 네이버와 같이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시총 10위권에 완전히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크게 담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시 한번 10만 원대 회복되고 10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14만 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제는 약보합권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크게 올랐던 만큼 코로나19 수혜주들은 어제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외국인 매수 들어왔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오늘 6%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12만 원 선 목전에 두고 거래 마감했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6%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KMW 어제 4% 넘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6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샌비트 타임존 파란불 켭니다. 0.67% 약보합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대부분 혼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미갓의 0.54%의 강보합권으로 거래되고 있고 아이온체인은 1%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강보합권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오스 모네로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강보합권 권역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훈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대표님께서 월요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다시 한번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밤 미국 증시 2%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의 어제 움직임과는 조금은 좀 대조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한 번 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크게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좀 그 오늘 시장 다소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하루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쪽에 다소간 우리가 조금은 좀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다우지수가 2%가 넘는 급등 마감을 보였죠. S&P 역시 1.9%의 상승, 그리고 나스닥 1.75%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앞서서 최원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실질적으로 지난 9.11 사태 이후 19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보여줬다라는 점. 지난달부터 서서히 미국의 경제 재가동이 시작이 됐죠. 경제 재개, 봉쇄령이 해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5월달 소매 판매가 무려 그 전월비 기준 전월 대비해서 17.7%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 4월 달을 좀 살펴보면요. 14.7%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계속 위축되는 그런 모습. 하지만 경제 재가동, 봉쇄령의 완화와 발맞춰서 바로 맞닥뜨리면서 소매 판매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그 경제 지표의 결과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영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덱사메타손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판매가 되어 왔었던 스테로이드 계열의 소염제인데요. 이 부분들 실제로 뭐 전체적인 환자로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 쪽에 조금 더 그 효과를 좀 크게 나타내면서 실질적으로 영국에서는 중증 환자의 치료제로 공식 채택했다라는 그런 소식 들려오면서 시장 코로나 완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그 7월달 모더나의 어떤 그 모더나사의 치료제 임상 이상 소식이 아마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면 조만간 점차 코로나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 이와 관련된 뉴스플로우가 시장 내 어떤 그 불안감, 우려감, 더 나아가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까지도 좀 불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미국에서도 어제 이런 발표를 했죠. 대대적인 추가 부양책에 나설 것이다라는 점, 인프라 투자 쪽에 나설 것이다라는 점, 약 1조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건설을 조금 앞당기고 그리고 여기에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5G의 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5G 통신망 확대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만큼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렇고요. 5G에 대한 관심 어느 때보다 높고요.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을 상당 부분 앞당길 수 있는 선제적인 투자가 오히려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역시 그린 뉴딜 정책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는 5G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으로 꼭 좀 기억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단 어제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증언을 한 게 있었는데요. 여전히 좀 경기 신중론 피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경기 신중론을 피력을 하면서 2분기 미국 경제는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보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승준론을 FOMC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시점은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 소위 말하는 거의 공짜금리죠. 공짜로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예, 상향 조정을 계속하고 있죠. 특히나 신흥국들 사이에서 상향 조정을 한 국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과연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눈치 보기만 할 것인가?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순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장이 끝날 무렵 정도에 실질적으로 북한발 리스크가 크게 이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 다소간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물론 외국인들 역시 계속해서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주요 IB 총
10개의 글로벌 주요 IB들이었는데요.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0.9%였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약 마이너스 0.4%의 성장으로 여전히 뭐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은 0.5%포인트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아시아 국가,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상향 조정만 만들었다라는 점. 특히나 노무라증권의 이제 상향 조정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9였습니다. 근데 이번 5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0.5.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은 무려 5.4%포인트의 상향 조정을 만들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상향 조정을 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더라. 근데 전 세계 성장률의 전망치는 오히려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기존에 마이너스 2.9%의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였다라면 오히려 지난달 말에는 마이너스 3.7%로 오히려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우리나라는 0.5%포인트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역시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1%에서 3.2%로.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5%. 물론 과거에 비해서 조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리나라 보통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마이너스 0.5, 약한 3.5%포인트 정도 이제 위축되는 그런 경기 모습. 하지만 2021년에는 다시 3%대로 회귀하게 되면서 경제 정상화, 경제 회복, 경제가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 결국에는 2021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이 어떤 그 회복이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어떤 그 유인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실물 경기는 회복에는 상당 기간 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됩니다. 어제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U자 회복.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요국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U자 회복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L자 회복이 되지 않도록 L자형 경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 U자형 회복에서 오히려 V자형으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기 회복에는 조금 더 좀 상당 기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금융시장과 실물시장과의 밸류에이션 갭.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결국은 시장은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은 밸류에이션 갭이 실물 회복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실물 회복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동성은 최소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 뒷받침에 대한 확신은 시장의 어떤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차익 실현 욕구는 차익 실현 욕구대로 있긴 있지만 계속되는 유동성에 의한 신규 투자 자금의 시장으로의 유입 역시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외국인들의 유동성의 유턴,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 내 시장 관심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과연 경제 지표가 저점을 통과했느냐? 내일 저녁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 시장 아마도 조금은 더 확신을 가질 가능성 높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다시금 의구심으로 시장 내 변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내 전망은 최소한 신규 실업자 청구건 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 200만 건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한 부분 높다라는 점. 두 번째는 유동성 신뢰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지난 월요일 시장, 지난 화요일 시장 마찬가지. FOMC가 이제 시장 내에서도 회사채 매입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장 내 유동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게 지금 발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유동성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은 아마도 시장을 버텨주는 매우 중요한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완전 종식과 관련해서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두 가지씩 점차 뚜껑이 열려가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어젯밤에도 영국에서 나타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 내 완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설사 지금 이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있다 하더라도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 이미 대응 매뉴얼을 확보해 놓은 상황. 그리고 치료제 개발 이슈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유동성 여전히 시장 내에 버팀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 부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던 초유의 유동성 장세. 이 유동성이 결국은 유동성 레버리지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 무이자 국면이 지속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PER의 레벨업은 어찌 보면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새로운 어떤 그 뉴 노멀 상태로의 진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조금 좀 마음 좀 편하게 가져보시고요. 유동성 그리고 실적. 다만 지금 현재 좀 대북 리스크가 불거져 나온 그런 상황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어떤 시장 내에 주도주는 지금 현재 조금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V자 반등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주도주를 찾기에는 조금 좀 시간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여기에는 당연히 실적이 가미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새로운 주도주 찾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제2 혼란기. 그러나 그 위축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환점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언택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4차 산업을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소외주로 인식이 되면서 빠른 순환매 어떤 그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소매 판매가 어제 19년 만에 최대치 17.7%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은 이제 폭풍 수요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영역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폭풍 수요 다들 아시죠? 누적된 잠재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한다고 해서 폭풍 수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IT, 반도체나
특히나 스마트폰과 관련된 OLED 관련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5G 통신망과 이와 연관된 소프트웨어 산업들, 인공지능이랄지 자율주행 자동차랄지 여기에 자동차,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콘텐츠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정부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관련주들 계속해서 우리 관심 영역군에 넣어두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부터 대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대북 리스크가 일단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죠. 3일 전, 4일 전 김여정 1부부장이 사실은 도발에 대한 어떤 그 경고 메시지 한 이후에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어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고, 오늘 아침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을 투입하겠다라는, 이때까지는 이제 그 GP도 사실은 좀 무장 해제를 시켰었고, 개성공단도 무장 해제를 시켰었고, 금강산도 무장 해제를 시켰었는데, GP를 제외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 투입하겠다라는 시사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 조금은 좀 그 대북 리스크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견제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임에는 분명한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께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련주들 관련해서요, 너무 무턱대고 밸류에이션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산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진입, 이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 시청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로의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어제도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순매수가 진행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잠깐 퍼즈 상태, 일시 대기 상태로 조금 좀 들어간 그런 국면일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지속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가자. 그 속에서 주도주가 없는 상황, 주도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장 내 빠른 순환매, 소위 말하는 단기성 매매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차익 실현이냐 소외주에 대한 재매수냐, 이 결과는 결국은 빠른 순환매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이러면서 결국은 좀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관심주, 관련주, 아직 빠른 순환매가 진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시장 내 완벽한 어떤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주도주가 아직 부재하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두시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도주를 찾아서 그 주도주에 올라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주도주는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선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1월 미국 대선과 연결된 이슈들, 이 부분을 관심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점, 이 때문에 IT 업종, 2차 전지, 엔터테인먼트, 5G 플러스, 이런 부분들을 고루고루 살펴보시면서 여기서 가장 교집합이 많은 그런 종목군, 제 개인적인 판단은 5G 플러스, 그리고 OLED 관련주,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실적주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식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수혜주로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주가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 가공식품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우선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점에서 뭐 2분기 실적 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이 식품주들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주가가 화답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전일에 어떤 농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58% 오른 34만 4천 원에 좀 마감을 했고요. 농심은 또 그중 한때 36만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주들은 어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농심의 주가가 오르는 것 외에 풀무원, 삼양식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풀무원 48.9%, 삼양식품 34.6%, CJ제일제당은 25.3%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우선 이 가정 내 수요가 2분기까지 유지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역시 힘을 내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종목들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집밥 문화의 확산, 온라인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서 차별화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역시 가정 내 품수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외에 상반기 원재료 가격 하락 안정세, 또 쪽 경쟁의 완화, 그리고 내수 정상화에 대해 본다고 한다면 또 여기에 가장 큰 게 해외 시장에서의 소비 저변 확대 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주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 중에서도 최근 하이트 진로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는 만큼 맥주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던데 관련된 주가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하이트 진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이런 큰 폭의 이익 개선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유흥시장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점유율 상승세는 계속 진행형인 부분이고요. 또 매출 증가를 통한 마진율 개선과 또 유흥시장 부진에 따른 상대적인 판촉 강도 하락에 따라서 이익 개선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42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9.7% 증가한 부분이고요. 매출액은 17.6% 정도 증가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주류 시장 동향을 봤을 때도 지난 1분기에 유사한 부분으로 가겠지만 우선 전분기에 반영된 이 도매상 관련 총상금 부분이 2분기 반영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적 기대감이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시장이 부진해도 역시 MS, 전 상승이 구조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 5월이죠. 우선 테라 월 판매량이 300만 박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1분기 월 200만 박스 수준과 비교해도 100만 박스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본격적인 성장이 진행된 작년 3분기 월 판매량이 200만 박스 수준이다 본다고 한다면 이 하이트 젤로의 테라의 월 판매량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시장 환경 개선에 따른 유흥시장 반등이 추가 성장의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하이트 젤로도 그렇지만 모든 음식료 업체들이 판촉 비용 증가가 이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판촉 비용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1분기에 이 하이트 진로의 판촉비는 연간으로 봤을 때 100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판매 촉진비와 광고 선전비 개정 기준으로도 한 70억 가량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6월 이후에 광고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2분기 판촉비는 20억 가량은
증가를 좀 전망하는데 그래도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하이트 젤로에 대한 그 목표 주가는 증권사에서도 5만 원 이상을 지금 특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 봤을 때도 목표가 상향과 함께 주가 흐름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테슬라와 태진화 효과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4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5만 원까지 올려 잡았는데 시청자분들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가 10년 만에 최대치 이익을 이번 해에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금호석유의 주가가 어제 급등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이익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5% 오른 77,000원에 거래가 마쳤는데 코스피 저점이 3월 19일 이후에 무려 75.19%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깜짝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주가는 1.39% 하락할 정도로 금호석유 주가는 무겁게 움직이는 게 바로 금호석유 주가였는데 하지만 증시 전체가 상승하는 시기에 금호석유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업계에서는 금호석유 전체 매출의 52%를 차지하는 이 합성 고무 부분을 중심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까지는 이 타이어 관련 특수 고무에 매출이 줄어들겠지만 이 3분기부터는 이 자동차와 타이어 업계가 공장 가동을 재개하면은 이 항공 고무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텍스 같은 경우도 이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신흥국에서 이 의료용 장갑의 수요가 늘어서 의료용 장갑의 원료이라고 할 수 있는 MB 라텍스를 생산하는 이 금호석유의 매출 증가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유럽 같은 선진국의 인구에 봤을 때도 이 1000명당 장갑 수요가 200장 수준인 것에 비해서 인도나 중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은 6장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호석유의 고객 라텍스 장갑 생산 업체들 2022년까지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금호석유의 라텍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올해 실적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9.79% 증가한 4,03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전망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PBR로 봤을 때도 10년에 실적치는 0.8배에 불과하면 좀 주가 상태도 굉장히 평가된 상태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그룹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각광을 받던 종목이었는데 관련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가장 화제됐던 게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이 두산의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물음표에서 이 과연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 여부에 대해서 네, 현재 좀 전화 음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최근 매각과 관련해서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두산 인프라코어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고 계속해서 이성훈 과장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일단 최근 두산 관련 그룹주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어셀 모두가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냈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각 여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중국 법인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더불어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 처리 관련해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밥캣과 분리 후에 매각 진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성훈 과장 다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좀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두산그룹이 지금 채권단에 약속한 3조 규모의 자본확충 자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핵심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등의 주가 흐름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업계에서는 솔루스 같은 이 계열사와 일부 사업부에 대한 작업에 진척이 없을 경우에 두산그룹 자산으로 분류되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바켓 등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건설 장비 사업을 하는 회사가 좀 제한적이고 두산 인프라코어 중국법인 관련 소송이 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건설계 연결 영업이익의 62.9%를 차지한 이 바켓을 분리했을 경우에 매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그 매각의 주인이 쉽게 나올지 부분은 지금 물음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한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는 구조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그룹주들의 한번 그 어떤 채권단 지원과 관련하면서 어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두산그룹 자체적으로도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차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전남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에 전라도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충청 남부와 경상도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60에서 12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 20에서 60,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또 시간당 30mm의 세찬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 그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기는 서쪽을 중심으로 탁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쁨 단계, 오후에는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춘천 31도, 대전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도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9도로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6도,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 제주 해상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에도 한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일요일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